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벌써 2019년도도 10월 말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중에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해둬야 하는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제시하기로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사업계획의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재수립한다든지 또는 변경한다든지의 내용이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업계획은 시설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무슨 서비스, 뭐 활동, 뭐 해서 다 갖다 집어넣는데, 이제는 트렌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벌써 10년이나 운영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사업계획서라고 하면은 평가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갖다 넣었었죠. 그래서 연 1회로 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월별로 또 일별로 어떤 내용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 시설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월과 일 단위로 담아 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예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 전까지 별도로 이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따로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2020년 사업계획서,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케어스토리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서식만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가실 수 있게끔 하는데 이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식만 드리는 그런 내용에 그쳐서는 절대로 시설이 발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 영상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설을 역량 있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는 자생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작성한 2020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제 사업계획서 포맷으로 작성을 한 거고, 예산은 이제 마지막에 별도로 둬서 저희가 예산만 따로 이제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고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뭐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어서,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그 사업계획서의 표지죠. 표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작성자 성명 하고 직책, 사회복지사나 뭐 시설장이나 또 작성일 해주시고 확인해서 시설장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들어가는데, 시설 종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이다. 만약에 노인요양시설이면 이 부분 바꿔주시면 되겠죠. 노인요양시설로. 그리고 명칭은 땡땡땡땡 요양원으로 했고 만약에 우리 시설 이름이 보성엘림요양원이다. 그러면 보성엘림요양원으로 쓸 수 있겠죠. 각자의 이제 시설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원에 대해서는 9명 또는 뭐 29명 또는 49명 작성하실 수 있겠죠. 사업 목적은 대부분 다 동일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형식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업 목적은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추진 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사업 계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도 끝도 없게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심플하게 핵심적인 것만 담자 이겁니다. 막 여기다가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고요. 누가 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해서 이해하기 편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준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막 이것저것 그냥 쓸데없는 것까지 다 담아서 20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다 줄이고 해서 5페이지로 다시 압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수준 높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에 차별화된 내용 5페이지를 더 넣어서 10페이지 정도를 만들면 딱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사업 대상 및 입소 절차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1, 2등급 어르신과 그리고 3에서 5등급 시설급여 이제 어르신이 되겠죠. 입소 절차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및 입소 절차에 따른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가로 얘기가 딱 끝난 거죠. 이 말로 끝나죠.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지침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나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에 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정확하게 쓴다고 하면은 2020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9년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20년 이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가 좀 빨리 나와야 좋은데, 이게 좀 늦게 나와요. 한 3월, 4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쯤에 꼭 이제 검색을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면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 담기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현황 및 인력 현황을 이제 넣었는데요. 뭐 이 내용도 사업 계획에 있어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증개축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증개축도 이제 끝나고 나서 변경 신고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뭐 사업 계획서에다가 증개축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넣을 건 아니죠. 개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증개축에 대한 계획도 또 어느 날 어떻게 수립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담으려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우리가 시설에서 1년간 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현황 및 인력 현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라고 하면 얘기가 끝난 거죠. 더 이상 뭐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영에 있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직접 인건비 비율이란 부분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력 현황에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여기다가 직접 인건비 비율까지 지킨다 라는 내용 안 써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그런 내용까지 담을 필요는 없고 개괄적인 내용만 그냥 넣어주면 되겠다.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 또 뭐 건물 연면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설 현황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주요 사업 계획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연간 상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뭐 저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뭐 있겠어요. 장기요양 서비스 전체 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상에 다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내용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으면 뭐 다 전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부분도 여기 다 들어 있고,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 있는데,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내용을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라는 부분으로 이런 서비스 제공한다 라고 표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간 업무 계획을 실제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별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이제 정리를 했죠. 예를 들어서 2월 같은 경우에는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또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하겠다. 또 1분기 입소자 일일 스케줄을 점검하겠다. 또 1분기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을 하겠다. 또 시설 운영 점검을 하겠다. 또 종사자 CS 교육을 하겠다. 또 옴 예방 및 관리 교육을 하겠다. 또 수질 검사 일정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급식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까지 다 집어넣나요? 이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사업계획서 100장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일 것 같고, 이런 내용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월별로, 지금 연간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매월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시할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야 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7월에는 우리가 6, 7, 8월, 9월까지 해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그냥 하루 안에 끝냈다라는 시설이 있으면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한 걸로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10개 항목에 대해서 대략 한 30분만 얘기해도 300분이면은 5시간이에요. 5시간을 일 안 하고 계속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급여 제공 지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월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달에는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과 2분기 우울증 검사, 또 2분기 운영위원회, 또 2분기 급여 제공 결과 정기평가, 또 그리고 상반기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하고 응급상황 대응 교육까지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6월 달에 실제적인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각 월별로 상세적인 사업 계획들이, 업무 내용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종사자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은 이제 전문 교육 업체를 통해서 연중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까지 이제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일자별 업무 계획인데요. 1일에 뭐 하고, 2일에 뭐 하고, 3일에 뭐 하고, 4일에 뭐 하고 다 나와 있죠. 이 내용들로 계획을 했다. 이제 실제적인 내용인 거죠. 저희가 매월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이제 다 담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당월 이제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당월 시설 생계급여비 신청하고, 서비스 생계급여비 정산 보고하고, 또 전월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 작성하고, 전월이 되겠죠. 여기도 전월 식재료비 및 간식비 사용 현황을 점검한다. 2일에는 시설 위생 상태 점검하고, 종사자 업무일지 작성 점검하고, 사랑의 열매 같은 그런 공지사항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기도 점검을 한다. 이제 사랑의 열매 지원에 대한 공지 확인은, 왜냐면은 우리가 그 시설별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많이 그 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지역 그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저희가 상시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보긴 힘드니까 5일부터는 수가 청구 결정 조회를 해서 이제 9일까지 청구를 마무리하고, 10일 날 때부터는 보호자분들께 입소 비용 안내하고, 보호자분들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발부하고, 또 보호자분들께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도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계획을 했죠. 다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다 이렇게 일자별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이제 나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업무들 외에 조리사 선생님은 뭐 해야 돼요? 조리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뭐예요? 요양 서비스 제공해야 되겠죠.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간호조무사 선생님대로 또 근무를 보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다 담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연간 상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담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리에 대한 부분, 식사 도움,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제 매월 하는 일에 보면 여기에 이제 24일 또 보시면 식당 조리실 위생관리 같은 부분은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또 사례회의 같은 경우, 또 매월 전기 자체 소독 같은 경우 다 담당자 분들이 따로따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계획서에서 담당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큰 테두리 내용들을 사업계획서에서 갖추고, 상세적인 내용들은 이제 시설장님을 통해서 업무 분장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설이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시설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입소시설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시설 업무를 관리한다 라고 이제 계획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기 다 끝났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다 이건데, 뭐 뒤에다가 첨부하면은 사업계획서 다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회계관리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하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여기에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여기다 다 달아야 되나요? 그러면 또 100페이지 되겠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관리한다 라고 해주면 얘기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하면, 여기에 수질검사 언제 하고, 수질검사 해라, 영양관리 어떻게 해라, 또 식단표는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 여기 다 들어있죠. 기준으로. 그걸 여기다 다 나열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은 그런 내용은 기준이고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는 것은 아니고 표현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 수질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 연간계획서에다 담아놨죠. 수질 검사 언제 하겠다라는 부분이 몇 월에 있나요? 수질 검사? 네, 여기 2월에다 넣었네요. 2월에 수질 검사 일정 관리라고 해서 넣었죠. 그래서 수질 검사 언제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일 아까 보셨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이거에 따라서 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하면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계속 운영해왔던 프로그램 내용들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계획을 하면 되는데, 오전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 장소, 프로그램 대상자 그룹 구분도 했다 라는 거 넣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룹별로 제공을 한다. 또 프로그램 일정은 어떻게 된다. 근데 이제 요 컨셉을 이제 중요한 내용을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뭐하고, 월요일에는 어떤 컨셉이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어떤 컨셉이고, 수요일에는 뭐다, 목요일에는 뭐고, 금요일에는 뭐다. 그래서 주 단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 단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을 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개별 프로그램은 이제 월별 프로그램 계획 시 별도로 구상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별도 첨부하는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를 참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밑에다 이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첨부하겠다는 건데, 뭐 그 내용이야 저희가 뭐 그 12월 달 직전 월에 그 프로그램 가이드를, 상세 가이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굳이 뭐 그 내용까지 첨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첨부하겠다라고 표현까지만 해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개별 프로그램은 무슨 얘기냐면, 개별 프로그램들은 월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별도로 구상해서 어르신들께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별 프로그램까지 다 집어넣겠다,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는 따로 첨부를 하겠다라고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월별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를 이 계획서 뒤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한 7페이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굳이 넣을 건 없고,
저희가 별도로 첨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직전 연도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를 참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직전 연도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만 보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뭐구나 그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월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별도로 구상을 해서 제공하면 되겠다. 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개별 프로그램은 월별 프로그램 계획 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구상하여 제공하며 라고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뭐 그 말이나 그 말인데 뭐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예산은 각 프로그램별로 수립하지 않고 그냥 연간 예산액을 산정해서 각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연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라고 이제 그 계획을 명기해 주면 밑에서 이제 예산을 작성할 때 이 내용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프로그램에 대한 대분류는 신체 기능 프로그램, 인지 기능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면 주간 보호까지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간 정기 행사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뭐 생각하셔서 첨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 건강 관리 계획을 넣는데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은 건강 관리 계획 이 위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위에 평가 매뉴얼에 따른 시설 운영한다. 거기 안에 뭐 협약병원 맺고 뭐 하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이런 교육 뭐 이런 내용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말이. 그리고 이 안에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굳이 건강관리 계획을 여기 건강관리 계획을 굳이 이거 넣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건강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넣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우리가 그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서비스, 기능 회복 훈련은 입소자의 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 건강 관리를 위한 종사자 역량 배양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종사자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종사자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는 시설도 있겠지만은 오래 근무를 못하고 뭐 1년 채우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신규로 또 채용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파악이 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연중으로 종사자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을 계속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 부분은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서비스,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계획을 이제 별도로 수립하자는 건데, 이거를 계획까지 수립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간호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하나의 페이퍼로 해서 프로세스를 작성을 해 놓으면, 신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선생님이 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페이퍼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자기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서비스 제공을 수준 높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별도로 이제 따로 저희가 수립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나중에 공단에서 평가받을 때에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 시설을 운영하느냐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거죠. 이 위에서 매일 뭐 할 거, 매월 뭐 할 거 그런 내용들을 다 정해놨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그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위생 관리에 대해서도 이것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는데요. 그냥 내용 조금 보강하는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보려고 했던 거는, 좀 넣었던 거는 이제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넣은 거죠. 뭐냐면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식탁에 꽃 배치하고 식탁보 사용하고 스낵 식판에서 디자인이 좋은 식판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좋은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조금 핵심인 거고, 기존에 있는 내용이야 뭐 저희가 다 매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위에서 다 이 법 지켜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 다 빠져도 되는 거거든요, 실상은. 근데 이제 또 작성하는 입장에서 괜히 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냥 마음에 또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넣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큰 내용은 아니다.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에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줄로도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급식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를 이제 2020년에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을 넣으면 이제 실제로 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그 급식을 제공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2020년에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바꿔보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시설에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관리 계획은 뭐 이 내용이야 뭐 무난한 내용이고, 자체조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위탁급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내용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주면, 위탁급식이야 다 계약해서 그 위탁으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위탁급식이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급식 횟수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3회고, 간식에 대한 부분이 오전, 오후다.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는 한 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정으로 이제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특식이라든지 이런 특식이 제공될 수 있겠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도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더 보강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모집 관리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사업계획서에다 뭐 홈페이지, 뭐 현수막, 뭐 여기 다 들어있네요. 홈페이지, 현수막. 근데 여기다가 그렇게 넣을 때도 홈페이지를 넣을 때도 홈페이지를 뭐 어떻게 제작해서 이거를 뭐 사람을 어떻게 광고를 하는 인터넷에 어떻게 사용, 뭐 이게 막 주저주저 썼는데 그 다 필요 없죠. 그냥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관리 끝. 그 다음에 광고 팜플렛 제작 배포 끝. 현수막 게시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시설을 만약에 좀 운영을 한 시설이라면 굳이 광고 팜플렛까지는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 없다. 그럼 과감하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안 한다. 그럼 과감하게 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담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쓰지 마시고 여기에 컴퓨터로 타자라도 조금 쳐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지원국을 통한 시설 관리를 넣는데, 노인복지시설 전문가가 속한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업체인 케어스토리를 시설의 운영지원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수준 높은 시설 운영을 도모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넣으면은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또는 저희 이 밴드를 구독을 하시면서 시설 운영에 대한 차별화된 수준 높은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부분으로 실제적인 사업 계획서 안에 실제적인 내용이 담기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예산안을 수입 지출로 나눠서 첨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9페이지로 축약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월 매일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규정을 함으로써 시설의 실제적인 사업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죠. 특히나 이제 매월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뭐 3분기 운영위원회는 언제 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이 사업 계획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계획서는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노인복지시설 그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사업계획서를 이 사업계획서로 재수립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 재수립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제공해 드리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문가를 통한
그 지도 점검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내용으로 평가해서 제시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0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제시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밴드에 댓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